아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얀 꽃과 웃음, 축복과 박수 그 안에 저는 오래된 빈자리를 품고 서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민재의 결혼식, 아버지 없는 결혼식. 신랑 아버지 자리에는 빈 의자 하나가 하얀 장미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미영 씨, 정우 씨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미영 작게 네 그러게요. 10년. 바다가 삼킨 남편을 기다리며 보낸 긴 시간. 처음 몇 년은 돌아올 거라 믿었고 그 다음 몇 년은 시체라도 찾을 수 있을 거라 희망했습니다.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민재가 버진로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아버지가 없이 식장에 들어서는 신랑. 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아빠 보고 계시죠? 식장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졌고 하객들의 축복 어린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한 장의 사진이 그 순간 찍히고 있다는 것을.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 사진을 정리하던 밤. 신혼여행을 떠난 민재 부부를 보내고 혼자 남은 집. 커피 한 잔과 함께 노트북을 켜고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얼굴들, 축하 메시지들, 꽃다발과 케이크 하나씩 폴더에 정리하며 그날의 감동을 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사진에서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헉 전체샷으로 찍힌 식장 풍경. 하객들이 박수치는 모습을 담은 평범한 사진이었는데 왼쪽 구석, 조명이 약간 어두운 곳에 서 있는 한 남자. 정우?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착각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확대하면 할수록 이 화질을 조정하고 밝기를 높이고 대비를 맞추니 더욱 선명해지는 그 얼굴. 10년 전 바다에서 사라진 남편이 우리 아들. 결혼식 사진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커피잔이 넘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얼굴, 그 미소만이 제 눈에 가득했습니다. 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 했습니다. 닮은 사람은 세상에 많으니까요. 사진을 프린트해서 돋보기로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대하면 할수록 확신은 제 목을 조였습니다. 오른쪽 입가의 작은 점, 웃을 때 생기는 얕은 주름, 어깨를 약간 기울이는 버릇까지 정우였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에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지만 꿈속에서도 그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10년 전보다 조금 나이가 든 하지만 분명 정우의 얼굴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부은 눈과 헬스한 얼굴.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정신과 상담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간절히 바라는 나머지 환상을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50대 슬픔이 클수록 때로는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을 가져오시면 객관적으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기 전에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사진 왼쪽 구석, 조명 그림자 아래 서 있었습니다. 정면이 아닌 살짝 측면. 마치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결혼식 사진을 찍어준 박 사진작가에게 연락했습니다. 젊은 사진작가로 민재가 추천해준 분이었습니다. 아, 네, 어머님. 사진들 잘 받아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전체샷 말고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전체샷 몇 장 더 있고요. 원본 해상도 파일도 따로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라이브로 추가 업로드 해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웨딩홀에서 CCTV 영상 같은 건 확인할 수 있을까요? CCTV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나요?
아, 그냥 놓친 순간들이 있나 해서요. 아, 그렇다면 웨딩홀 쪽에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CCTV가 더 명확하실 거예요. CCTV 다음 날 저는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웨딩홀. 강남의 유명한 예식장이었습니다. 40대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며칠 전에 여기서 결혼식을 했는데요. 박민재, 이지영 커플이요. 아, 네, 기억나요.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죠. 그때 CCTV 영상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CCTV 영상은 규정상 외부 반출이 어렵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족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화면만 확인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촬영이나 복사는 안 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매니저가 그날의 영상을 찾아주었습니다. 몇 시쯤 장면을 찾으시나요? 마지막 부분 하객들이 박수치는 장면이요. 화면 속에서 그날의 순간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입장하는 민재, 감격하는 하객들, 그리고 저기 잠깐만요. 영상 속 그 남자는 마지막 박수 직후 홀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른 하객들과 달리 서둘러서 마치 누군가를 피하듯이. 이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 아는 분 같아서 로비에서 잠시 머뭇거리는 그의 모습.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검은 세단에 올랐습니다. 번호판 보이나요? 확대 잠깐만요. 일부가 가려졌네요. 그래도 앞에 두 자리와 뒤에 두 자리는 보이는데요. 저는 그 숫자들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21-78 부분적이지만 분명한 단서였습니다. 새로운 출구가 열리는 소리 혹은 더 깊은 미로의 입구.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차의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 어디서 내려드릴까요? 미영, 경찰서 앞에 세워주세요. 하지만 경찰서에서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차량 조회는 수사 목적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분실 신고나 사고 관련이 아니라면 미영,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시면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하시거나 차량 조회는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퇴짜 끝에 저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사설조사 업체를 찾아보았습니다. 여러 업체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해 보이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실탐정사무소 이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로 말씀드린 박미영입니다. 차량 조회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연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탐정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실종, 결혼식 사진에서의 발견, CCTV에서 본 그 사람. 흥미로운 사건이네요. 부분 번호판으로도 어느 정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이틀,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결과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정우와의 추억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정우와의 결혼 사진, 민재가 태어났을 때의 가족 사진,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휴가 사진까지. 여보, 이번 주말에 바다로 낚시 가도 될까? 그때 정우가 그랬죠. 회사 일이 너무 스트레스라 바람 좀 쐬고 싶어.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진 날, 정우는 혼자 바다로 향했습니다. 위험하니까 다음에 가자고 했는데 괜찮다. 금방 다녀올게. 라며 나간 그 뒷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경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실종자 수색 중입니다. 라는 차가운 음성. 박 여사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흘 만에 온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탐정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부분 번호판으로 추적한 결과입니다. 21로 시작하고 78로 끝나는 차량은
서울시에만 4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43대요? 네, 그 중에서 검은색 세단으로 범위를 좁히면 12대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법인 명의는 4대예요. 법인이요? 네, CCTV에서 본 그 남자의 옷차림이나 차량 상태로 봐서 개인보다는 법인 소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탐정이 내민 서류에는 차량 정보와 함께 법인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SM 종합개발, 경기도에 위치한 중견 건설 회사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윤정우, 정호?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 그냥 이름이 비슷해서 제 남편의 이름은 박정우였습니다. 그런데 윤정호?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조사가 필요하시면 이 회사와 대표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SM 종합개발.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SM 종합개발. 20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셉션 데스크 뒤로는 회사 연역과 주요 사업 실적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윤정우 회장님께서 계신지 궁금해서요. 약속이 있으시나요? 미영 아니요. 그냥 뵙고 싶어서. 죄송하지만 사전 약속 없이는 만나 뵙기 어렵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스쳐가는 회색 코트와 단정한 머리, 그리고 옆 사람에게 고개를 기울이며 듣는 습관. 그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소리로 여보. 10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약간의 주름을 더했지만 걸음걸이, 손짓, 심지어 옷을 입는 스타일까지 똑같았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미영 당황하며 저는 회장님을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약속이 있으신가요? 윤정우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오래전 인연 때문입니다. 어떤 인연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사전 약속 없이는 어렵습니다. 비서실로 연락 주시면 일정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제 심장도 같이 닫히는 느낌.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그가 나올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후 6시 30분 건물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길을 건넜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부르며 저기요. 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의 얼굴. 네. 회장님, 실례가 많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누구시죠?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 정우의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는 저를 향한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바다에서 사라진 제 남편을 닮으셨습니다. 단호 죄송합니다. 오해이신 듯합니다. 저는 윤정우입니다. 그의 눈빛엔 낯설미, 말투엔 경계가 묻었습니다. 모르는 척이 아니라 정말 모르는 사람의 얼굴. 다음 날 저는 정우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챙겨 나왔습니다. 결혼 반지, 오래된 손목시계, 그가 좋아하던 재즈 CD, 그리고 아들이 초등학교 때 그려준 아빠의 얼굴. 그가 점심을 먹으러 나온다는 정보를 얻어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회장님, 어제 뵌 박미영입니다. 아내, 어떻게 여기를? 죄송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혹시 이 시계 기억나세요? 뒤에 각인 M&J Always. 예쁜 문구네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럼 이건요? 이 재즈 CD. 마일스 데이비스의 카인드 오브 블루예요. 침묵 좋은 음악이네요.
저도 재즈를 좋아합니다. 그의 얼굴이 아주 잠깐 흔들렸지만 곧 평온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의 흔들림을 아드님이 그린 아빠 그림이에요. 비슷하지 않나요? 아이가 정말 잘 그렸네요. 기억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고리는 조금씩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어서 와라. 여행은 어땠니? 좋았어요. 그런데 엄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민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결혼식 사진에서의 발견부터 윤정우와의 만남까지. 엄마 그 사람 정말 아빠일까요? 확신은 아직. 하지만 내 마음이 알아보라고 하네. 만약 맞다면 왜 우리를 찾지 않았을까요? 기억을 잃었다고 해. 누군가의 아들이 되어서 또 다른 이름으로 살아냈다고 해. 그럼 우리가 먼저 가야죠. 우린 가족이잖아요. 민재의 말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입니다. 윤정우 회장의 과거 기록이에요. 어떤 내용인가요? 바다 실종 기록 10년 전 사고 해역 인근에서 발견된 신원 불상 남자. 중상 기억상실. 이름 없이 입원. 기억을 잃었군요. 네. 이후 윤태식이라는 기업인의 후원으로 양자 입적. 새 이름 윤정우로 살아가게 된 거죠. 내레이션 탐정은 더 자세한 의료 기록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 왼쪽 귀 뒤에 작은 점. 선천성 표지. 정우 당신이구나. 제 남편 정우도 같은 자리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로 찾아간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냉정한 비서였습니다. 박 여사님, 회장님께 개인적 접근은 지양 바랍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하면 정식 서신으로. 그분은 제 남편이에요. 그렇게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회장님은 양부의 성을 따르셨고 그 집안과 법적 가족입니다. 그분의 과거를 흔드는 일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말은 칼처럼 정확했고 그 끝에는 내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비서 회장님은 현재 안정된 삶을 살고 계십니다. 회사도 가족도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과거를 들춰내시는 게 맞나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에요. 진실이라면 증명하세요. 법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며칠 후 저는 윤정우의 양아버지인 윤태식 회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70대의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박 여사님이시죠? 제 아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군요. 고생이라니요? 정우는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 아들입니다. 기억도 이름도 잃은 채 바다에서 떠밀려온 아이를요. 그래서 더욱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제 아들로 살았어요. 회사도 물려받을 예정이고 결혼 계획도 있습니다. 내레이션 결혼 계획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혼요? 재벌가 딸과 결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예요. 내레이션 제가 몰랐던 현실의 벽이 또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옛 동네를 걸었습니다. 정우와 제가 신혼시절 살았던 동네. 이 길 기억나세요? 처음 와보는 곳인데 왠지 낯설지 않네요. 분식집 아주머니 골목 문방구 아주 오래된 은행나무. 거기 총각 소스 찍는 버릇이 꼭 예전 그 집 총각 같네. 제가요? 응, 옛날에 신혼부부가 여기 살았는데 말이야. 남편이 떡볶이 먹을 때 소스를 꼭 그렇게 찍어 먹더라고. 저와 정우가 자주 가던 재즈바에도 들렀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가 손가락으로 박자를 세던 노래도 여전히 흘러나왔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곡을 틀면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박자를 맞추던 손님이 있었는데. 이 노래를 제가 좋아했나요? 응. 그리고 이 길모퉁이에서 늘 손을 잡았지.
그의 눈동자가 물결쳤습니다. 문고리 같은 기억 하나가 딸깍 돌아가는 소리. 그날 저녁 한강공원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가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포구찬 바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괜찮아, 천천히. 지금은 안전해. 아무도 이름을 묻지 않았어. 그때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도, 양아버지가 나를 데려갔을 때도. 기억은 물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더 깊어지는 그의 혼란. 만약 당신 말이 맞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박정우인가요? 윤정우인가요? 당신은 당신이에요. 이름이 뭐든 상관없어요. 저는 민재와 윤정우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20년 만에 재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진 보셨죠? 제가 어렸을 때 그린 아빠 그림. 네, 정말 잘 그렸더군요. 아빠가 사라진 날 저는 7살이었어요. 그 후로 계속 기다렸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윤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기억나지 않으시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전 확신해요. 당신이 제 아버지라는 걸. 그 순간 무언가가 윤정우의 마음에서 움직였습니다. 박 여사님, 저는 이곳에서 이 이름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양부모님이 주신 삶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당신 말씀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내 바람은 단 하나예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당신의 모습으로 서주는 것. 양아버지께서 제 결혼을 발표하려고 하세요. 재벌가 딸과의 정략 결혼이지만 그분께는 회사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일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익숙한 건지. 그가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DNA 검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도망치지 않기 위해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비밀리에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과까지 48시간. 회장님, 큰일이 생겼습니다. 온라인에 악성 루머가 돌고 있어요. 무슨 루머요? 과거 신원 문제, 가족 스캔들. 경쟁사가 기획한 것 같습니다. SM 종합개발 회장, 10년 전 실종자. 라는 제목으로요. 인터넷 기사의 댓글들은 추측과 루머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냄새를 맡았군요. 제가 나서겠습니다. 제가 잘못 걸린 불빛이면 제가 꺼야죠. 위험합니다. 언론의 관심이 당신에게까지 번질 수 있어요. 가족이잖아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요. 내 아들의 인생을 망치려는 거요. 전 그냥 진실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진실. 10년 동안 내가 키운 게 진실이요. 내가 죽어가는 아이를 살린 게 진실이라고. 윤태식 회장은 정말로 윤정우를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그것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나타나기 전까지 정우는 행복했어요. 회사도 잘 운영하고 결혼도 앞두고. 하지만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로.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 과거의 아픔을 모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요? SM 종합개발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개의 카메라와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박미영입니다. 10년 전 바다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의 결혼식 사진에서 남편을 보았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우리는 진실과 상처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 새로운 이름으로,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직원으로, 누군가의 친구로. 그 삶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윤태식 회장님께서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주신 생명, 10년 동안 정성으로 키우신 아들, 그 사랑과 희생도 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만 오늘 한 사람의 존엄과 한 가족의 회복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은 돈도 회사도 스캔들도 이길 수 없습니다. DNA 검사는 하셨나요?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과학적 증명보다 중요한 건 한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누군가는 쇼라했고 누군가는 용기라 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 우리는 거짓 없이 서 있었다는 사실. 기자회견 다음 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정우와 저 그리고 민재가 함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자관계 확률 99.98%. 박미영님의 남편 민재님의 아버지로 확인됩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아니에요. 살아줘서 고마워요. 아빠 정말 아빠예요. 그 순간 10년 동안 얼어붙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족을 다 사랑합니다. 양아버지도 그리고 당신들도. 당신이 선택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저는 이해할게요. 회사는 양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가진 건 진짜 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럼 우리와 함께? 시간을 주세요. 정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 달 후 그가 내린 결정은 윤정우 아니 박정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출발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가족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양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누구인지 알고 나니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당신이 끓여주던 미역국 냄새, 민재가 태어나던 날의 감격, 그리고 당신과 처음 만났던 그 카페까지. 아빠 장갑 끼고 축구하던 사진 기억나요? 아직은 하지만 지금부터 만들면 되지. 장갑 말고 더 멋진 걸로. 근데 국은 내가 끓여야 제맛인데? 그러게요. 왜 이렇게 맛있지? 이 향 오래전 비 오는 날마다 나던. 미영씨, 이 소리 이 냄새. 그날 그 웃음 기억이 나요? 나 돌아왔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집으로. 1년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작은 설계 사무소를 차려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저는 그의 비서가 되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박설계사무소 박정우입니다. 양아버지인 윤태식 회장과도 화해했습니다. 그분도 이제는 정우의 선택을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민재 부부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정우는 할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사진 속 작은 미소 하나가 우리의 10년을 돌려주었습니다. 삶은 때때로 잔인하게, 그렇지만 가끔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선하게 우리를 이끕니다. 기억을 잃어도 사랑은 남아있었고 이름을 바꿔도 가족은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진실은 내일의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결국 집으로 가는 길을 찾습니다.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단단하게, 더 깊게.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전해드렸다면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한 번 더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런 기적 같은 실화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좋아요 한 번으로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찾아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세상 어딘가에 숨어있는 또 다른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혼자 보기 아까운 이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